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는데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는 댓글에서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식 관련, 기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드론 택시는 얼마나 왔고 우버는 왜 현대차와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UAM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은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줄이고 안전을 개선하며 배출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편리한 승객 이동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 충족해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율주행 및 전기차는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기존의 혼잡한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또 토지라는 한계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도시와 지역 항공 여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CNBC 뉴스를 보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조 5천억 달러로 비행택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보잉, 현대, 에어버스, 도요타, 우버 등의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앨런 형도 전기 비행기가 몇 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기차에서 모터를 위로 올리고 프로펠러를 달면 바로 드론이 되는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가볍고 오래가는 모터와 배터리만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기는 나는 느낌이 좀 적고 헬리콥터는 너무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에 비교해 본다면 간편한 드론 택시는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세 가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 쓰이는 파나소닉 배터리의 용량은 260W/kg입니다. 앨런은 이 용량이 400W/kg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로드맵을 본다면 몇 년 안에 300W에서 500W, 700W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만 봐도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몇 년 뒤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지 또 몇 년 뒤에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의 형태입니다. 드론은 현재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틸트 로터가 탑재된 형태이고 두 번째로는 고정된 날개가 있는 형태로 일반 비행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멀티 로터인데 많은 모터로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가는 속도가 느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론의 교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공항에서 관제센터가 있듯이 드론끼리 날아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공기를 만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수직으로 고도를 나누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과 가상의 원통을 만들어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법, 또 고정적인 항로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3프로TV에 나왔던 내용을 참조했으며 아래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이런 VTOL 사업에 진출했는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벨, 에어버스, 중국의 이항, 독일의 볼로콥터 등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보였고 마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어느 순간 급변시킨 것처럼 같은 순간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에 대부분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는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우디와 에어버스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서 2018년에 자율주행 전기차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10월경에 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에어버스는 시티 에어버스라는 이름으로 수직 이착륙 드론을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드론은 하나 두 개의 모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모터들이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개 날개로만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컨셉은 드론과 차량을 모듈로 나누어서 날개 몸통 차량 부분으로 따로 만들므로 해서 드론에서 차량으로의 이동을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임러는 2017년 독일 비행기 택시 회사 볼로캅터에게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2020년 9월 볼로캅터는 중국 길리라는 그룹의 AOSSCI라는 업체와 합병을 해서 에어로 푸기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볼로캅터는 2019년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총 1000회 이상의 테스트 비행을 수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는 무인 2인승 드론을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에 이 차량이 세계 최초의 어토노머스 에어 택시, 즉 자율비행 택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AAT는 전기로 구동되며 프로토타입 버전은 순항속도 50km/h이고 최대 대기속도 100km/h에서 최대 비행 시간이 30분입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전체 여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율교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바이처럼 여러 도시들이 이런 드론 택시를 도입하여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통한 도시 개발을 꾀하고 있는데, 도심 교통체증 문제로 고민하는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하며, 이런 드론 택시가 미래 사회의 모델이라면 각 도시들은 이 드론 택시를 도입해서 새로운 방식의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최근 많은 도시들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잉의 경우를 보면 PAV Autonomous Passenger Air Vehicle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자율주행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보잉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보잉 넥스트와 오로라 플리아 사이언스가 함께 드론 항공기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에어버스와 같이 보잉 또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펼쳐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이런 드론이 상용화가 되어서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의 이동을 몇 대의 드론을 갈아타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항공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도 짧은 거리의 이동은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 탑승 수속에 드는 시간 등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이동이 자율주행으로 된다면 비행기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 좀 더 다른 회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